그래도 우리는 이 사람은 알아야지. 대통령은 알아야 된다. 대통령 선출 방식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어. 10하고 20하고 30하고 40하고 50하고 60하고 그래서 간직 대통령 다 해보고 싶으니까 간직하고 아주 간직하고 알겠지?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면 일단은 60화국이지만 재헌헌법 때는 간선제였어. 조금 뒤에 알려줄게 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는지. 대통령 임기는 4, 5, 4, 6, 7, 5.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가장 길었던 건 50화국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4자라고 써있을 때만 중임이 됐었어. 알겠어? 4자로만 써있을 때만 중임이 가능했고 그 나머지는 중임이 안 돼. 알겠지? 그럼 현행헌법은 4자가 아니니까 5년 단임 이렇게 하시면 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4, 5 하나 늘려서 4, 6 그 다음에 7, 5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40하고 헌법 때 대통령 임기가 50하고 헌법 때 대통령 임기보다 길었다. 그럼 틀린 지문이야. 알겠지? 제일 길었던 건 50하국이야. 그러니까 뭔가 암기를 할 때는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그러니까 기준을 갖고 암기하고 뭔가 이렇게 연유를 갖고 암기를 하면 암기가 빨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되게 힘들어. 차수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 아주 이렇게 사이좋게 3개씩은 하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개씩 묶었다 그랬잖아. 알겠지?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차 때 1, 2 때는 다 50년대였어. 하나는 52년, 54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얘는 다 60년대야. 60년 6월, 60년 11월. 요거 조금 뒤에 알려줄게. 왜 11월 달에 또 개헌을 했는지. 그다음에 요거 5, 6인데 6은 다 6자밖에 없다 그랬지? 6은 다 6자밖에 없어. 69년. 6자 뒤집으면 69년이니까. 9자니까. 그다음에 얘는 62년. 그다음에 나머지는 72년, 80년. 알겠지? 그다음에 얘는 어쩔 수 없어. 영화 제목처럼 1987 이렇게 오면 돼. 1987 이렇게. 987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조금이라도 연결을 가지면 연도는 자꾸 헷갈리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거를 시험장 볼 때 막 그렇게 하고 뭘 생각해 갖고 하면 늦어. 시험장은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냥. 알겠지? 시험장은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걸 확인하는 곳이니까 내가 공부가 미진하면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생각이 안 나. 좀 생각날 것 같은데. 그럼 그냥 한 10문제씩 떠. 한 5번까지 풀다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11번부터 풀라고. 거기서 막 진짜 막 2, 3분씩 들이지 말고. 지문 2번 읽었는데 생각 안 나면 다시 읽는 거 아니야. 알겠지? 시험장에서는 지문 2번 읽으면 다른 문제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갖고 이거 대통령 정도는 해. 알겠어?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요게 발전 과정이 어떻게 되면 이게 헌법위원회라는 게 있었어. 야 말도 위원회니까 법원처럼 재판하는 장소가 아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가지고 재판하던 곳은 헌법재판소라는 말을 썼을 때만 헌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했어. 알겠지? 그러니까 헌법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는 이거 행정기관이야. 왜 그렇겠어? 사법부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야 왜 우리 왜 다른 곳에서 재판하고 지랄이야? 그래 못 만들게 한 거야. 그래서 헌법위원회야. 그 다음에 2005 때 헌법재판소라는 말을 쓴 거지. 대법원이 가만히 두겠어? 얘네는 말은 조문은 써있는데 진짜 실시는 못했어. 알겠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을 썼던 게 정확하게 20하고 현행헌법 때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를 썼는데 실제로 운영은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운영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구성이 안 된 거지. 나머지는 어떻게 되면 또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이제 얼마나 황당했겠어. 이것도 작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30하고 때는 아예 대법원에서 헌법재판 사무를 다 담당했던 거야. 왜? 없었으니까. 운영을 안 했으니까. 야 내가 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 다음에 강력한 대통령제에서는 헌법으로 대통령을 건드면 안 돼서 다시 위원회로 낮춰놓은 거야. 40하고 때. 그 헌법위원회. 알겠지? 그래서 헌법위원회라는 거야. 그럼 이제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헌법위원회. 헌의가 영어 단어하고 얘하고 비슷해. 알겠지? 헌의원 대 헌의원. 알겠어? 헌의원 대 헌의원.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외울 때 조금 이렇게 리듬을 타고 외우고 왜냐면 여러분 시험에 이걸 하나하나 묻지 않고 헌정사상 헌법재판소의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해갖고 나면 이름을 그냥 쭉 나열한다고. 근데 틀린 거 찾으려면 이렇게 해오는 게 빨라. 헌의원 대 헌의원. 알겠지? 그래서 탄핵 재판은 여기서 따로따로 했어. 탄핵 재판소. 여기는 탄핵 심판위원회. 그래서 10하고 때만 탄핵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던 기관에서 안 했어. 나머지는 다 동일해. 헌의. 알겠지? 아니면 헌의 대 헌의 이렇게 외우든가. 그래서 10하고 때, 30하고 때 말이 달랐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좀 일이 있었어, 많이. 헌정사 처음에 45년에 광복을 했잖아. 자, 우리나라 체제가 이렇게 된 거야. 대한민국인데 가운데가 없어. 왜? 40년 동안 일제강점기에서 일본 놈들이 머리를 차지하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하수인 역할만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스스로 만들 능력은 없잖아. 그럼 이제 남의 거 카트리지 갖다 끼는 거야. 45년 이후에 우리나라 후원자는 미국이고
그다음에 이 카트리지를 과거에 40년간 써왔던 카트리지가 누구 거냐면 일본 건데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스스로 정치 체제를 만들 만큼 똑똑한 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외국산이었어. 뭐 포르투갈, 스페인 전부 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포르투갈, 스페인을 되게 좋아해. 옛날에 자기네들이 그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40년간 하다가 걔네들이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 놈들하고 같이 2차 대전 전범국으로 같이 쿵짝쿵짝 하면서 독일 제도를 갖다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40년간 자연스럽게 독일 제도를 썼고 광복 이후에 미국이 후원자고 그럼 미국의 대통령제를 쓸지 알겠지? 그럼 독일의 제도를 쓸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써야 무상운전을 받고 이걸 써야 40년간 이원 시스템이 계속 굴러갈 것 같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48년에 헌법을 만들면서 미국 제도하고 독일 제도가 짬뽕이 되기 시작한 거지. 알겠지?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의원내각제. 자, 유진호라는 분이 민족학자야. 그분 입장에서는 왕이 싫은 거야.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왕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의원내각제 하자. 근데 대통령제는 미국의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빼먹으면 안 되잖아. 본의 아니게 대통령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대통령, 부통령, 총리. 이상한 체제가 붙어 있는 거지. 그럼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거리시 부통령이 하는데 이게 짬뽕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거리시에 총리가 얘는 이상하게 대통령제 부통령이 아니라 얘는 독자적인 권한이 있어. 이상한 체제야. 시스템이. 그래갖고 처음에 우리나라가 48년 7월 10일 날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대통령, 부통령, 의원내각제인 총리까지 다 존재했어. 이걸 만들려고 이렇게 하려고 헌법까지 만들려고 뭘 만들었냐면 아직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 재헌의회를 뽑은 거지. 그럼 재헌의회를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 헌법은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알겠지? 이걸 만들려고 얘를 뽑았는데 무슨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야. 말이 안 되지. 얘는 그냥 민족의 대표야. 알겠어? 보통선거를 통해서 뽑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다 만든 거야. 이걸 다 뽑은 거지. 그럼 뽑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헌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국회의원 뽑아야겠지? 뽑고 나서 얘네들은 해산하고. 그래서 제1회 국회의원을 선거를 했던 거야. 그럼 국회의원 선거해갖고 국회 뽑았잖아. 그럼 국회의원 뽑고 나서 이제 잘 뽑았네요. 잘하셨네요. 라고 해서 사후 승인을 해준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뽑고 사후 승인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서리제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본의 아니게 120왕국 때는 국무총리가 서리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거는 태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서리제도를 했는데 120왕국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뭐로 뽑았어? 국무투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알겠지? 국민투표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어. 어차피 48년에 여러분처럼 헌법 공부하고 그런 학원도 없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헌법이 뭔지 몰라. 근데 헌법을 만들어. 너네들이 주권자야. 못 만들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라고. 알겠지? 그래서 헌법 개정, 헌법 제정할 때 국민투표 안 했다고. 알겠어? 그래서 헌법 제정 시에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재헌의회가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국민투표 안 했으니까 국민주권 행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어. 옛날에 그런 논의가 많았었어. 정정석 교수님이라고 옛날 서울대학교 헌법 교수님. 그 교수님이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청각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그 교수님이 건대에서 강의를 했었거든. 그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맨날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 자기는 뭐 언젠가 정치인을 할 거라고. 그러더니 정치인 하더라고. 지금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헌법적으로 굉장히 역할이 큰 분이었어. 그분이 정리한 거야. 대행했다. 대행사 알지? 대행사? 뭐야? 대행사는 스스로 자기 거 하는 거야? 남의 걸 대신해 주는 거야. 그래. 국민주권을 대행했다고. 알겠지?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냥 전달만 해준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정당성의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말아라. 그런데 끝났어. 안 해. 국민투표 안 했다 해서 정당성이 없는 건 아니다. 대행했을 뿐이다. 알겠지? 바르고 올바른 국민의 생각을 대행했을 뿐이다. 끝. 논의 안 해. 알겠어? 그러면서 이제 48년에 헌법을 톡 하고 만든 거지. 대통령 간선제. 그래서 간선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국민투표를 안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자 재헌헌법 하고 나서 아니 간선제를 했더니 국회의원 뽑았잖아. 지금 국회 전부 다 앉았는데 민족학자들만 앉았는 거야. 국민들이 원하는 건 민족학자, 민족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이승만을 바라보겠어? 안 바라보지? 그러니까 간선하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생각한 거야. 헌법 개정하자. 직선제로. 왜? 아니 미국에서 원조받아갖고 백성들 배고픈 건 다 해결해 줬잖아. 그 정도 됐으면 백성들한테 인기 짱이지. 국민투표하면 자기는 대통령 반드시 되지. 그래갖고 1차 개헌을 한 거야. 52년에. 알겠지? 1차 개헌을 한 이유는 딱 하나. 그냥 직선제로 받고 싶어서. 거기다가 국회의원들 지금 내 눈에 다 가시들이지? 민족주의자고. 미국의 등에 업은 자기하고 다르잖아. 영어 할 줄 모르고. 알겠지? 그러니까 독립운동만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잘라야 되잖아. 잘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한 게 야 양원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양원제를 하려면 다시 국회의원 뽑아야 되니까. 지금은 국회의원 해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국민들이 원해? 안 원하지? 그러니까 법에는 써있는데 실제는 단원제다. 이게 뭐야? 변천이라고. 알겠지? 왜? 변천도 맞고요. 양원제도 맞는 것 같아요. 언제나 하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현실과 규범이 차이가 났었다고. 이걸 변천이라고 얘기를 해, 학자들이. 근데 그때 당시 뭘 했냐면 1안, 2안. 국민에게 이렇게 공고를 했어. 국민투표 안 했어? 헌법 개정 절차 국민투표는 상공학 때 처음 들었다. 알겠지? 그러니까 국민투표 안 했어? 그럼 국민들한테 공고는 이렇게 했어. 이거 아니면 이거. 알겠지?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하면서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알겠지? 그래갖고 이상한 사안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사안으로 통과시킨 거야. 국민은 사안을 알아 몰라. 도려보이잖아. 그럼 국민에게 사안을 공고한 적 있어 없어? 이게 바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발췌했다. 그래서 공고 절차 위반이다. 됐지?
헌법을 헌법으로 재판하는 곳은 없어. 알겠지? 헌법은 효력성이 차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정당성에는 반하지만 방법이 없다. 그래서 52년 끝. 아무리 하지 마.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하지 마. 안 나와. 그런 거 안 나와. 자, 그다음에 뭘 했냐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두 번에 갚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죽을 때까지 하자.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 당시 4년 대통령 임기 4년 4, 5, 4 난 여기 갔다고 생각해. 4년 알겠지? 중임 3선까지 중임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거야. 2차 개헌을 통해서 야 헌법 바꿔봐. 그러면서 54년에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초대 대통령은 말이죠. 알겠지? 제한 자체를 없앱시다. 중임 제한을 없앱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알겠어? 또 이것도 학생들 중에 중임하고 연임도 몰라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야. 야 이렇게 붙은 거 있고 이게 다 중임이야. 알겠지? 여러분 했잖아. 이건 연이어서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중임이 더 넓은 개념이잖아. 중임을 없애버리면 연임은 통일 가능하고 떨어졌다 해도 다 관계없고. 알겠지? 중임은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거고 연임은 붙어 있어야만 돼. 알겠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해. 그러면 나중에 그런 거야. 지방자치단체장은 3기 연임할 수 있다. 알겠지? 그러면 3기 연임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때 떨어지고 다시 아니야. 붙어서 3번. 그럼 떨어지면요. 그럼 다시 3번을 세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했어. 근데 다음에 떨어졌어. 그 다음에 해. 그럼 그 다음부터 다시 3번을 세는 거라고. 근데 알겠지? 연임은 그런 뜻이야. 그래서 중임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잖아. 가만히 두겠냐 이걸? 난리 났지. 난리 났지. 국무총리가 길길이 날뛴 거야. 그래서 생각한 거야. 야 국무총리제 빼자. 처음으로. 알겠어? 이걸 국무총리제를 우리나라 최초 폐지했어. 이거를. 이 사람이 나가서 생긴 당이 사회당이야. 알겠지? 조봉암 사건도 이때 벌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나가서 정당을 하나 세웠는데 계속 질러대니까 야 걔네들 빨갱이당으로 몰아. 그래갖고 조금 뒤에 얘기해 줄게. 그거는. 그래서 국무총리 폐지했어. 그래갖고 이렇게 갖고 개정을 했는데 이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202명이었어. 국회의원 수가. 처음에 우리나라 국민 수가 2,100만 정도 됐기 때문에 50년 전에. 그러니까 2,100만이니까 많이 뽑아야 200명밖에 안 된 거야. 그럼 앞으로 인구는 늘겠지 줄진 않겠지. 그러니까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헌법에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300명이고. 알겠지? 200명보다 낮추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돼. 하지만 250명에서 260명, 230명 그건 헌법 개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202명이야. 야 202명의 3분의 2는 몇이야? 정수가 안 떨어져 얘들아. 그지? 210 해야 정확하게 140으로 떨어지기. 정수가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3분의 2가. 134표라고 하죠. 계산기 치지 마. 알겠지? 대충 그렇다 치자. 130.4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이 표를 얻어야만 헌법 개정이 되니까 사람은 좀 이런 게 없잖아. 135명이 돼야만 통과지. 근데 정확하게 134표가 나온 거야. 그럼 넘질 못했지 이건. 넘질 못했는데 수원의 모 대학 교수님, 수학 교수님 올라가 그런 거야. 4 이하는 죽여버리고요. 5 이하는 살립시다. 이렇게 한 거지. 알지? 4 이하니까 다 죽여. 알겠어? 정수가 뭐다? 134. 134. 오케이. 가결. 뭐로 바꿨다? 부결을. 아니 불자 쓴 부결을. 가능하다 결정으로 바꾼 거야. 그래 이거 뭐 정족수 위반이지. 알지? 정족수 위반. 정당성에 반한 거야. 정당성에 반해도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어. 알겠지? 헌법으로 통제 못하니까. 그래서 2차 개헌. 자, 54년 이렇게 해갖고 이제 3선 해갖고 당선이 됐네. 60년에 많이 알죠? 3.15 부정선거. 알겠지? 당선됐다고 이걸로. 이거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냐면 이때 당시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선거의 부정을 위해서 다 일어났어. 표가리, 그다음에 선거 장소. 동사무소에 하나에 설치해야 되는데 하루에 8번 바뀌었어.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씩 선거 장소를 들고 뛰어야지. 알겠지? 조금 전에 막걸리 마셔서 선거가 왔대. 어디서 선거했대. 가보니까 없어. 왜? 들고 뛰었으니까. 하루에 8번 바뀌었다니까. 선거하는 장소가. 이게 뭐야?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기를 샀었거든. 근데 이제 선거 마감 시간 끝나면 이제 이렇게 회관 같은 데 모아놓고 이렇게 개표를 해야 되잖아. 6시 이후니까 깜깜하지 3월 달이니까. 근데 갑자기 전기가 나오다 툭. 왜 옛날에는 전기를 사다 쓰니까 북한에서 전기를 자꾸 끊었거든. 그러니까 늘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툭. 우당탕. 그러다 그 큰 저기 회관에서 표를 깠는데 한 표도 예 없이 이승만 표만 나왔어. 진짜 기록적이죠? 함가리, 표가리. 그걸 다 누가 했냐면 공무원들이 했어. 경찰이. 정치에 줄을 쓴 거야. 그러고 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누가 반대했냐고 여기 나간 사람이 조봉암 씨야 사회당에. 그래갖고 걔네들 빨갱이다고 몰아가지고 사법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수사부터 사형 집행까지 딱 7일 걸렸어. 그냥 총으로 쏜 거지, 그지? 수사부터 사형 집행까지 딱 7일 걸렸다고. 재판을 그렇게 빨리는 못해, 얘들아. 그렇지 않냐? 뭐 아무리 대법원에서 해도 7일 좀 아니 선고가 아니라 집행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정당을 처분으로 해산시켰어. 강제 해산을. 잘 봐봐. 정당은 국민의 당이야. 알겠어? 그럼 국민의 당이니까 국민의 생각인 거야.
국민의 생각은 국민 주권이야. 주권에 의해서 통치권이 만들어진 거야. 그 통치권이 입법, 행정, 사법이야. 그 행정부가 날 친 거야 지금. 그 영린이지. 알겠지? 주권자를 행정부가 때렸잖아 지금. 알겠어? 이거 하면 안 되지. 주권자가 제일 높잖아. 그 밑에 통치권인데 통치권이 날 때렸잖아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이러고 나서 이런 사건을 기사화 시켰는데 기사를 자꾸 지우는 거지. 알겠지? 그러고 나서 딱 한 달 뒤야. 됐어? 4.19 이거 일어나고 이때 많이 죽었잖아 사람들. 그러면서 딱 한 달 뒤야. 5월 달에 하야. 그러면 이제 혼자 나갔겠니? 다 자르고 나갔겠니? 이승만이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총살을 입은 환자가 하나 있었어. 고등학생이야. 총살 입었는데 머리에 한 3분의 1이 없어. 걔가 내일 모레 하는데 그게 기사에 실린 거야. 이승만이 아침에 신문 보다가 야 국민들 되게 힘들다. 내가 가서 한번 민정사찰을 한번 해봐야겠다. 자기가 가겠다는 거야. 걔는 죽일 수가 없는 거지 지가. 그래서 갔어. 근데 걔가 머리 반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못해. 다 얘기한 거야 얘가. 이승만한테. 이승만 귀, 눈 다 가려져 있었거든. 다 얘기한 거야 그거를. 이승만이 쇼크 먹고 나갔잖아. 나가면서 어떻게 했어? 자기 귀, 눈 가리는 애들 다 자르고 나간 거야. 그냥 행정부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지. 그럼 다시 뽑아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60년 6월. 알겠지? 한 달마다 이벤트가 있었던 거 알아? 3월, 4월, 5월, 6월. 아우 이벤트가 행복했겠어. 한 달에 한 번씩. 알겠지? 한강변에 앉아서 안주거리는 충분했을 거야. 6월 달에 그래서 개헌을 한 거야. 이게 3차 개헌이야. 우리나라 대통령제 해야겠다 말하겠다. 환멸을 느낀 거야. 그래서 의원내각제로 바꾼 거야. 알겠지? 그럼 국무총리가 필요해 필요 없어. 그래서 다시 국무총리를 살린 거야. 알겠지? 근데 대통령을 자르자니 미국이 후원을 안 해줄 것 같아서 껍데기만 남은 대통령을 남겨놓고 부통령제는 폐지. 껍데기인데 얘 필요 없잖아. 한 번도 이 사이에 우리나라 부활한 적 없어. 알겠지? 그러면 국무총리제 부활을 했고 그러면 이제 국회도 어떻게 돼? 양원제. 알겠지? 왜 이승만 편에 있는 국회의원들 꼬라지 보기 싫잖아. 그래서 양원제 실시. 드디어 실시한 거야. 헌법에 써있는 저기 얘들아 여기 알겠지? 양원제 드디어 이제 헌법대로 실시를 한 거야. 양원제로. 그래서 이제 의원내각제에서 양원제로 이제 이렇게 해갖고 바꾸고 나서 이제 전면적으로 개헌을 하기 시작한 거지. 봐봐. 자 우리나라 부정선거 막아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 생긴 거야. 이게 헌법에 처음 들어왔어. 가급선관위는 5차 때 들어왔는데 3차 때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야.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 정당이 해상되는 거 막아야지. 통치권으로 정당을 건들면 안 되잖아. 국민주권이니까. 그래서 위헌정당 강제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정당 보호조항이라고 그래 그걸. 8조 사항, 8조가 들어오게 된 거야. 헌법에 처음으로. 위헌정당 어디서만 한다? 헌법재판소 이해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왜 자꾸 저렇게 정치인 뒤에 서 있었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어. 옛날의 제도가 공직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역관제도였어. 역관. 역관이 뭐냐면 낙엽 역자, 관자.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뿌리처럼 여기서 물이 쭉 내려오면 이렇게 흘러 내려가잖아. 알겠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공직 생활을 하세요. 이게 이런 취지였어. 근데 국민은 5천만? 아니야. 여기 국회의원을 뽑잖아. 알겠지? 그럼 국회의원이 똑 떨어져 버리면 여기도 툭 떨어지지. 그러면 내가 계속 공직 생활을 하려면 이 사람이 계속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정치 개입을 하는 거야. 참 취지는 좋은데, 그지? 운영상 이 미비점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역관제도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성과 능력주의로 바꾼 거야. 그럼 성과 능력주의 이거 보호해야지. 그래서 7조 2항이라고 헌법에 직업공무원제도가 생긴 거야. 그럼 이제 정치 줄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왜? 성과주의 능력주의에 따라서 공무원 되고 신분 보장해 줄 테니까. 신분 보장이라는 게 안 자르겠다는 게 아니라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안 자르겠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정치인에 줄 쓰지 말라고. 이걸 요구한 게 바로 7조 2항이야. 알겠어? 그래서 7조 2항이 처음 들어온 게 여기야. 됐지? 근데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지. 그지? 아무리 국가가 국민을 괴롭혀도 그래 사람의 본질적 내용은 건들면 안 되잖니. 그래서 처음으로 원래 재헌헌법부터 37조 2항은 재헌헌법부터 있었어. 알겠지? 거기에 요 꼬리표가 붙은 거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내용을 침해하지 마세요. 알겠어? 요게 추가된 거야. 요게 추가된 게 언제 추가됐다고? 3차 때. 근데 이게 폐지된 적이 한 번 있어. 제일 암울한 7차. 알겠지? 부활은 8차. 그럼 외울 때 37조. 이제니까 3, 7. 역사는 거꾸로 안 가니까 8. 알겠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지? 그 다음에 여기 기사 삭제 자꾸 하는 거 막아야 돼 말아야 돼. 선생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겠지? 뭐 약이라도 사줄 거 아니야. 안 사줄 수도 있지. 알겠지? 모든 기본권의 시작은 어디부터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재판하고 싶어요. 알겠어? 나 왜 내가 신체구금을 당하는데요?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표현을 막으면 안 되지. 모든 기본권이 시작이 안 돼. 실현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표현을 통제하는 거는 아주 엄격하게 막아야지. 알겠지? 그래서 엄격히 막아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7조 2항에서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만 갖고 부족한 거야.
이걸로 국가를 통제하기는 부족한 거야. 알겠지?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법률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 됩니다라고 써 있는데 그걸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지. 사전, 알겠어? 표현을 막는 거야. 그래서 헌법에 조문을 따로 하나 더 만들었어. 21조 2항 사전 검열을 금지합니다. 알겠지? 이걸 이 조문을 따로 만든 거야. 그러면 어떻게든 표현물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뭐부터? 이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 이걸 통과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그 법률은 이것까지 통과하셔야 돼. 알겠지? 왜? 표현은 모든 기본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막겠다면 야 이거 다 통과해봐. 내가 그러면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단지 이것만 통과하면 이렇게 해서 사전검열 금지도 이렇게 하고 다 기본권 다 이렇게 하고 새롭게 많은 게 생긴 거야. 근데 이거 있잖아. 이것도 한번 폐지됐어. 이제 사전검열을 과거에 했었어. 이게 한번 생겼는데 폐지. 언제 생겼다고? 3차 때 생겼지. 근데 봐봐. 3, 7, 8이니까 하나만 늘리자. 3, 7, 9. 됐지? 3, 7, 8, 3, 7, 9. 근데 다시 한 번만 들어가자. 제, 7, 8. 이거는 여기가 아니라 재헌헌법부터 있었던 게 있었어. 재헌헌법부터 있었고 7차 때 폐지됐고 8차 때 다 부활한 게 있었어. 여러분이 아마 익숙할 거야. 12조 6항에 보면 체포구속 적부심사. 경찰관은 필히 알아야지 범인을 체포할 때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이익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 이게 언제부터? 재헌헌법부터 있었어. 근데 7차 때 폐지됐어. 8차 때 부활했어. 외울 때 378, 379, 제78. 이 제짠 그 제짠 아니지만 알겠어? 같이 외워두면 좋아. 자 이렇게 하고 3차 때 겁나 진짜 밝은 내일을 미루면서 헌법 개정을 쫙 했는데 주구장창 달리다 보니까 60년 11월 달에 그때 애가 하나 안 탄 거야. 알겠지? 출발은 다 했는데 한 놈이 빠진 거지. 저 뒤에서 헐레부터 겁나 뛰어오는 애가 하나 있는 거야. 알겠어? 뭐 하나 빠진 거야. 왜? 이때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왜 죽인 사람들 과거서 청산을 안 하냐고. 알겠지? 아니 화장실 다 하고 마음은 편했는데 들고 나왔는데 안 닦았어. 정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4차 개혁을 한 거야. 딱 하나만 하면 돼. 자, 소급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과거사 청산을 해야 될 거냐. 청산의 근거 마련. 알겠지? 근데 이게 헌법 조문에 소급입법 하지 말고 써 있어. 본문에. 근데 소급입법을 해야 돼. 이건 조문에다 써놓으면 이거 충돌하잖아. 그래갖고 다 강구하다가 부칙에다 써놨어. 여러분은 헌법 문제 풀 적에 부칙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한 여기서 해. 알겠지? 부칙은 더 이상 등장 안 해. 그럼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이거 안 해요. 부칙 여기서밖에 등장 안 한다니까. 알겠지? 언제? 4차 때 소급입법에 관한 근거를. 알겠어? 부칙이다. 이걸로 끝. 더 이상 없어 4차는. 하지 마. 선생님 뭐 있던데요? 하지 마. 알겠지?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내년에도 다시 저랑 헌정사 저부터 다시 선생님 그거 봤는데요. 근데 안 해. 그 맨날 다시 해야지. 이걸로 끝. 알겠지? 그래갖고 이렇게 갖고 딱 봐봐. 60년 11월이지. 다음에 개정이 62년이다. 야, 몇 개월 지났어? 야, 이 1년 동안 대한민국 망할 뻔했어. 알겠지? 왜? 의원 내각제를 했더니 다 정치한다고 나온다는 거야. 뭐 정치 깡패 이용해서 막 해갖고 오만 정치 막 전국이 다 정당이고 전국이 다 이거 정치가 되겠어? 그래갖고 야야야 우리나라 의원 내각제 아닌 것 같아. 알겠지? 그래갖고 다시 대통령대로 돌린 거야. 누가? 그 사람 그냥 혼자 별 달고 나와서. 알겠지? 그래서 다시 5차 개혁. 그러면서 부통령은 살리진 않았어. 그냥 국무총리를 2인자로 내린 것밖에 없어. 알겠지? 그러면서 뭐로 했다? 다시 단원제로 돌렸어. 그러면 양원제에서 단원제. 양원제는요, 뽑는 날이 다르다는 거야. 참의원 뽑는 날, 민의원 뽑는 날이 달라. 알겠지? 우리가 지금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대표하고 뽑을 때 같은 날 뽑아, 다른 날 뽑아. 선거 좀 해, 얘들아. 얘들 경찰인데 선거에 관한 수사를 하러 나왔다는데 선거용지가 뭐예요? 그러면서 선거용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거 선거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해라. 5월달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다. 알겠어? 좀 할 줄 알아야 뭘 얘기를 하고. 나중에 범죄 수사할 적에도 선거에 관련된 범죄 많이 있잖아. 매수 유도죄나 이의 유도죄나 선거 범죄 많잖아. 수사하러 갔는데 몰라 선거를. 그럼 어떻게 해? 단원제는 한 날 다 뽑아. 알겠지? 비례대표나 지역구를. 양원제는 다른 날 뽑아야 돼. 알겠어? 3년짜리 2년짜리가 같을 리는 없잖아. 알겠지? 3년짜리 4년짜리가 같을 리는 없잖아. 단원제로 바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있는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꾸려면 국회를 본의 아니게 해산을 해야지. 알겠지? 그래서 국회 해산을 하고 국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걸 만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헌법을 개정했으니까 정상적으로 헌법 개정을 한 게 아니지. 그래서 얘네들은 국회를 다시 뽑고 사라졌어. 알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같이 운영이 안 됐던 거야. 얘가 해산하고 얘가 국회 뽑으면 얘는 해산되고. 알겠지?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이때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상이었어. 아주 정상이었어. 왜 쿠데타를 일으켰냐면 자기는 육사 나왔어. 어떤 육사? 일본 육사를 나왔어. 독립군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녔어. 정상적인 나라라면 자기는 화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죽겠다. 알겠지? 이 국가 혼란을 막을 방법이 다른 게 없는데 모든 장군들 보고 니들은 아는 체 하지 마라. 난 반역을 일으켜서라도 국가를 뒤집어 줄 테니까 좀 정상적으로 니들 해봐라.
그래갖고 1300명 들고 반역을 일으킨 거야. 야, 1300명이면 전방에 있는 사단 하나만 데리고 와도 이거는 껌이야. 그냥 밀어붙이면 되잖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한테 네가 해라. 우리가 전방 든든하게 막아줄게. 알겠지? 그 정도까지였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잡으려고. 자기는 대통령 할 생각도 없었고, 알겠지? 구테타만 일으키고 끝 하려고 그랬어.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한 거야. 야, 나라 좀 제대로 운영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헌법 만들면서 처음으로 10조, 인간의 존엄 가치. 이게 처음 들어왔어. 인간의 존엄 가치를 하면 인간답게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인간답게 안 사는데 무슨 인간의 존엄 가치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 돈이 100억 있어. 근데 무기징역이야. 돈이 없어. 근데 서울역 앞에서 자야 돼. 자유롭대. 어느 거 할래? 왜 고민될까? 돈이 없는 세상은 살기가 힘들다는 거 알겠지? 그럼 봐봐. 인간의 존엄 가치 인간답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직업의 자유를 처음 만들어줬다고. 알겠지? 직업의 자유를. 근데 선생님 내일 부산 가서 강의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직업을 많이 가지려면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주거의 자유에서 분리된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걸 풀어놨는데 아무도 안 다녀. 왜 안 다니냐고 물었더니 우리나라가 53년 7월 달에 6.25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내전이었어, 얘들아. 알겠지? 내전이었다고, 내전. 53년 7월 달에 끝나고. 왜냐면 여기까지 낙동강 정선까지 밀렸다가 맥도날드 아저씨가 여기서 끊어버렸잖아. 알지? 맥도날드 아저씨가 일로 안 들어오셨어요. 일로 들어오셨어요. 여기 있던 북한군이 못 올라간 거야. 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계속 뭘 했냐면 이질만 한 거야. 53년에 끝났는데 이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남부군, 알겠지? 빨치산. 빨치산이 공식적 3만 7천 명인가 그랬어. 빨치산이 공식 집계가. 야, 3만 7천 명이 이게 도둑대야? 야, 3만 7천 명이면 한 곳에 모아놓기도 힘들지 않을까? 그지? 월드컵 열어야지. 3만 7천 명이면. 알겠어? 이게 무슨 도둑대야. 정규군이야. 이게 빨치산이 남부군이 마지막에 한 게 58년도야. 57년 11월 달, 12월 달이니까. 우리나라는 계엄 상태가 58년까지 계엄이었어. 알겠지? 그러니까 계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고. 그래서 풀어준 거라고. 근데 풀어줬는데 이상한 사람이 보이면 다 때려주겠다고. 알겠지? 사람들 10년간 겪으면서 안 보던 사람이 나오면 다 때려 죽인다고. 알겠어? 그러면 이거 풀어줘봐야 왔다 갔다 해야 하네. 그래서 생각한 거야.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 근데 안 죽이는 게 하나 있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도 안 죽여, 그 사람은. 그래서 풀어줬어. 종교는 민족이 달라도 안 죽여. 알겠지? 색깔이 달라도 안 죽여. 알겠어? 생전 처음 본 사람도 안 죽여. 알겠어? 그래서 풀어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인간자 들은 건 처음 들어갔고, 알겠지? 인간의 존엄가치 인간, 다음 생활할 권리, 나머지 이것도 같이 들어갔어. 이때 그래서 좋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대통령 할 생각 없으니까 대통령 다시 뽑아라. 근데 육사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육사에서 반란이 일어난 이유는 젊은 애들이 늙은 정치인들이 계속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우린 다 걔네들 죽이고 자결하겠다. 반란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박정희가 니네 왜 그래? 그래갖고 혼자 들어가서 육사 들어가고, 그래갖고 연판장 받은 거야. 걔네들 요구사항 적어. 그래서 니네 다 도장 찍어. 그래서 설서 쓰고 안 할 거지? 그랬어. 그 중에 하나 사안이 뭐였냐면 박정희가 대통령 해라 했어. 그래서 대통령 한 거야, 알겠지? 이게. 이렇게 하고 대통령제를 이렇게 하고 설치비를 해갖고 대통령 됐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 또 권력은 마수에 빠지잖아. 자기는 3번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생각한 거야. 3번을. 알겠지? 3, 6, 9. 알겠어? 그래서 3차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3선 중임 이걸로 바꾼 거야. 3차가 아니지. 3선 중임 이걸로 대통령제를 바꾼 거야. 6차 개헌. 6차 개헌은 이거 이상 더 이상 안 해도 돼. 알겠지? 뭐 많은 거 하지 마. 절대로 안 나. 제가 외우라 그랬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국회 의결하고 국민투표까지 거친 건 딱 2번밖에 없다고. 몇 차? 몇 차? 이런 니네 목요일 날 하고 오늘 봤는데 그 사이에 다 까쳐먹고 내가 했잖아. 6차밖에 없다고. 6차하고 9차. 알겠지? 6차하고 9차. 69년 87년. 공부 안 하면 얘들아 소용없어. 얘들아 강의 100날 들어봐라. 알겠지? 안 외웠는데 무슨 공부고 지랄이고 어디 있어. 외워. 국회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한 건 2만 헌정사 중에 6차하고 9차밖에 없다고. 알겠지? 알겠어? 그러고 나서 자 여기가 대통령제인데 이때 당시 사회적 현상은 이거야. 정당 강화. 그러니까 공천을 받아야만. 알겠지? 그래서 이게 없었어. 이게 없었어. 알겠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가고 싶어도 공천 받아야 되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어도 공천 받아야 돼. 알겠지? 근데 얘가 3선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통령을 누구도 공천을 안 해준 거야. 그럼 박정희가 이제는 꼭지가 돌지. 알겠지? 이것들이 날 공천을 안 해? 그래서 생각한 거야. 그러면 야 바꿔. 알겠어? 뭐로? 야 국회의원 다 잘라. 오늘부터 국회의원 나 공천 안 하고 야 이씨 없애버려. 그래갖고 처음으로 국회 해산하는 권한을 대통령이 갖게 된 거야. 알겠지? 국회의원은 뭐 오늘부터 야 내가 오늘 마음에 안 든다. 오늘 국회 다 해산해. 그러면 해산되는 거야. 이게 무슨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국회 해산권을 우리나라에서 4공화국, 5공화국 2번만 대통령이 해산권을 갖고 있었어. 그럼 국회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겠지? 바로 실업자 안 되려면. 알겠지?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고 이걸 대신해서 뭐가 나왔다?
알겠지? 얘는요, 얘가 없으면 얘가 있고, 얘가 있으면 얘가 없고,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요, 얘가 있어도 얘가 있고, 얘가 있어도 얘가 있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결국 얘가 대통령 친위대로서 대통령 결국 보좌만 했던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봐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맞지? 그래서 행정부는 대통령 거. 국회의원 중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을 하고 통주에서 선출을 해요. 알겠어? 그럼 무소속 있네. 정당에서 추천 안 했네. 무소속. 됐지? 정당을 완전히 힘을 빼버린 거지. 그래서 이때 국회 예산해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국회의원 3분의 1을 어찌됐든 대통령 사람으로 만들면 법률 만들면 거부권 행사하면 돼. 그러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그럼 입법부는 대통령이 장악한 거야. 알겠지? 알겠어? 그 다음에 모든 판사, 임명권 이걸 대통령이 갖고 있었어. 시작하고 면직하는 걸 다 대통령이 시켰다고.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니라 일반 판사까지 전부 다. 그럼 사법부 장하겠지? 입법부 장하겠지? 행정부 내 거지? 그럼 외형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이 나눠져 있어도 한 놈이 다 가졌다? 외견적 입헌주의야. 독재. 알겠지? 거기다 모든 기본권이 대부분 다 삭제됐어. 3, 7, 8, 3, 7, 9, 제 7, 8. 알겠어? 많이 삭제됐다고. 많이 삭제됐어. 그래서 여기 7차 개헌이야. 어쩌다 좀 쓰자. 헌정사가 좀 7, 8이 좀 길어야 돼. 한 번에 해야 되니까. 볼게. 그래서 이제 8차. 80년. 대통령 사망. 알겠지? 사망하고 8차. 근데 이게 대통령이 나왔는데 거짓된 빛이야. 아시겠죠? 네. 햇빛이 아니라고. 거짓된 빛이라고. 알겠지? 거짓된 빛이라니까. 왜? 이때 8차 개헌하면서 똑같이 대통령은 국회 예산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전검열도 했어요. 왜? 사전검열 금지가 3, 7, 9니까. 알겠지? 7차하고 8차 때는 사전검열을 금지가 아니라 허용이라고. 그러니까 민간 사찰을 지랄했지. 알겠어? 그게 그래서 현행헌법까지 계속 이어왔었던 거고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그런 짓을 계속 했던 거야 이게. 그래서 8차 개헌하면서 뭘 했냐면 봐봐. 기본권이 많이 들어왔어. 여기는 기본권만 외우면 돼. 우리가 얘기할 때 헌법의 기본권의 성질을 얘기할 때 가장 추상적 기본권을 뽑아라 그러면 얘 맞지? 행복추구권. 얘들아 웃어봐. 웃으라니까. 그래 웃어. 그게 행복추구권. 알겠지? 그럼 웃는 내용을 묻는다 안 묻는다? 없어 내용이. 추상적 기본권이야. 빛 좋은 개살구지. 그 다음 2등이 추상적 기본권 2등이. 알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질 환경 보전, 대교 환경 보전 이거 현행헌법에 처음 만들어진 거야. 없어 내용이. 알겠어? 근데 이것도 봐봐. 무죄 추정권. 무죄가 아니라 그냥 무죄로 추정해라고. 알겠지? 그럼 유무죄가 결정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유죄가 결정이 안 되니까 무죄로 하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아무런 권리의 변동이 없는 거야. 알겠지? 원래 난 무죄였고 어느 날 무죄 추정을 받아도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알겠어? 변한 게 없으니까 얘는 절차야 실체야. 실체나 내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영장 받으면 유죄니? 그럼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내가 뭔가 바뀌어야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집에 세금 나왔어.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게 실체야. 알겠어? 징역형이 확정됐어. 나 교도소 가야 돼 말아야 돼. 그게 실체야. 알겠어? 영장 받았어. 공소 제기됐어. 난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절차야. 알겠지? 절차라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원래 난 무죄였고 난 그래도 무죄 추정을 받아도 무죄였고 변한 게 있어 없어? 뭐 10,000원 생겼어? 10,000원 빠졌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절차라고. 알겠지? 근데 우리나라 적법절차 언제 들어왔냐고? 현행헌법에. 그럼 얘 어디서 쓸래? 적법절차가 현행헌법에 들어왔다니까? 얘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야 지금 헌법 조문에. 그래서 얘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알아? 이 재판청권에 붙어 있어. 알겠어?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알겠지? 적법절차 원칙이 현행헌법에 처음 들었다고. 12조에 붙어 있을 녀석이었는데 그때 당시 12조 1항이 없었거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재판청권. 재판 받을 때까지 무죄예요. 이렇게. 알겠지?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거 다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고 나서 자 이것들. 얼마 줄 건데 적정임금 얼마? 적정임금 얼마?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항상 하느님한테 빌고 있지만 로또 1등 혼자서 10번 이게 적정하다고 봐. 알겠지? 한 번도 안 들어주셔 제기를. 최저임금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현행헌법에 처음 들어왔어. 알겠어?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가 없잖아. 빚 좋은 개살구야. 알겠지? 다 들어왔는데 뭐야 이거 뭐 내용이 없네. 알겠지? 이게 뭐 내용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다 빚 좋은 개살구라고.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건 암기해도 됐어? 이건 암기해둬야 좋아. 80년에 뭐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고. 그러나서 이제 9차 87년 개헌하면서 행복추구권을 하기 위해서 27조 30조 범피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재진권 이런 게 들어왔다고. 범죄 피해자 보조 청구권. 그다음에 환경권 6대 환경 보존에 관한 각종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그다음에 무죄 추정권을 하기 위해서 적법 절차 원칙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고 그다음에 적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 도입했고. 알겠지? 기억 니은 알지? 지읒 다음에 치읒. 알겠지? 최저임금제가 먼저다 그러지 말고. 알겠어? 지읒 다음에 치읒이라고.
알겠어? 최저임금제 먼저 쓰지 말고. 그래서 5차 그러니까 50하고 때 많이 들어왔어, 알겠지? 그래서 현행헌법에 그것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실현시켰고.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으면 기본권 문제는 요거 하고 요걸 찍어, 알겠어? 5차 때 의무 교육이라는 게 처음 들어왔어, 공교육 중에. 알겠어? 5차 때 보건권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왔어, 36조에. 알겠지? 의무교육이라는 것도 이때 처음 들어왔고 31조 3항 4 알겠어? 2항 3항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들어오고 보건권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오고 현행헌법에 모성의 자유, 모성의 보호라는 말도 들어오고 알겠지?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좀 부분으로 외워야지. 알겠어? 그래서 1시간짜리 이 정도는 좀 반복적으로 보세요. 모르겠으면 그냥 1시간밖에 안 했잖아. 이거 반복해서 들어, 알겠어? 이거는 유튜브에서 요것만 잘라서도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자꾸 들어, 그냥 생각나게. 어차피 헌정사는 뭐 노가다 학습밖에 방법이 없어. 근데 조금 얘기를 해줬으니까 알게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만 알면 돼. 뭐 역사적 진실 우리가 자세히 할 건 아니잖아. 알겠지? 이 정도는 해. 그래서 나머지는 암기할 건 암기하고. 단순 암기는 암기 절대 어떻게 간직하고 4, 5, 4, 6, 7호 하고 이런 거는 외워두면 좋아. 알겠어? 378, 379, 778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어. 단연단. 알겠지? 단연제로 시작해서 양원제 한 번 했다가 다시 단원제로 들어갔고 3공화국 때는 공천이 없으면 아예 출마를 못했고 그래서 4공화국 때는 무소속 우리나라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고 5공화국은 그거에 그냥 짬뽕밥이고 현행헌법에서는 이런 거 노태우 대통령이 문민정부로 바꾸면서 합의를 한 내용이 이거야. 절대로 군인은 정치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 헌법에.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할 수 없다. 현행헌법에 처음 들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군인은 정치 못하게 한 게 노태우 대통령이 문민정부로 합의하면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목숨값하고 바꾼 거야. 노태우 대통령도 추징금이 2,300억이야. 전두환 대통령도 2,300억이야. 전두환 대통령은 2,100억 미납이야. 알겠어? 근데 노태우 대통령 완납했어. 노태우 대통령 완납했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 뉴스에도 안 나오잖아. 알겠지? 그거에 대한 대가야. 앞으로 정치는 군인을 못하게 한 대가야. 그거에 대해서는 합의니까 우리도 지켜줘야지. 그래서 정치인에 군인을 못 들어. 알겠지? 현역을 다 면한 후가 아니면. 그런 말은 현행헌법에 처음 들은 말이야. 그런 거 알면 돼. 뭐 역사에서 진실이나 이런 거 자세히 몰라도 이 정도.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 OS 보자.